이번에 알아볼 책은 까치우는 아침입니다. 2000년에 나온 황선미 작가의 8번째 책인데 정확히는 8가지 단편동화로 이루어진 단편 모음집입니다. 생일나무, 마법의 걸림방, 구슬아 구슬아 등 작가의 어린 시절 경험이나 IMF 시기의 가정, 입양, 유기동물과 같은 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죠. 표제가 된 까치우는 아침은 황선미 작가의 아버지가 암 수술을 받는 동안 빈집을 지키다 병들고 죽은 개의 이야기입니다. 겨울 끝에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개와 노인의 끈끈한 정이 담긴 작품이죠. 이 단편은 나중에 푸른개 장발의 모티프가 되었다고 하네요. 밤새 꼿꼿하게 선 서리빨이 아침 햇살에도 금방 녹지 않았다. 누렁이가 집에 들어가 웅크리고 지낸 지도 여러 날 되었다. 불독에게 물린 상처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다. 빈속인데도 누렁이는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다. 추운 것도 몰랐다. 상처가 쑤시고 아프더니 어느새 그것도 무뎌졌다. 누렁이는 가끔 샛눈을 뜨고 감나무를 쳐다보곤 했다. 가장 높은 가지에 감 하나를 달랑 달고서 잠이 들었는지 감나무는 아무 소리가 없었다. 누렁이는 자주 꿈을 꾸었다. 할아버지가 주신 된장국밥을 훌떡훌떡 먹는 꿈이었다. 새끼를 낳고 지쳐있을 때 할아버지가 뜨뜻한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는 꿈도 꾸었고, 눈 쌓인 들판을 공중공중 뛰어다니는데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다. 에구구, 쯧쯧, 어째 이런 일이. 정신이 가물가물한데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였다. 눈을 뜨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몸이 굳어버렸다. 어머나, 누렁이가 왜 이래요? 다쳤구나. 아직 살아있기는 한데 원 세상에 여러 날 굶은 모양이다. 일순네 아줌마가 밥 안 챙겨줬나 봐. 그 집 딸이 해산을 했다지 뭐야. 그동안 서울 가 있었단다. 아휴, 그러면 다른 집에 부탁 좀 해줄 것이지. 나라도 한번 와볼걸. 혹시 모르니까 부엌으로 데려가자. 할머니와 영선이 말소리가 희미해졌다. 누렁이는 음식 냄새를 맡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눈을 뜨자마자 늘 다정하던 할아버지가 보였다. 누렁이는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녀석은 허풍쟁이야 했다. 할아버지가 바싹 야윈 손으로 누렁이를 다독거리셨다. 불독에게 물린 어깨를 살피고 굳어버린 다리를 주물러 주셨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향긋한 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셨다. 고마워서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손등을 핥고 싶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말라버린 목구멍이라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니까 할아버지는 끝내 한숨을 쉬고 말았다. 어쩌자고 산 목숨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할머니와 영선이가 고개를 떨구었다. 할아버지는 밤에도 나와서 누렁이 입을 죽여주셨다. 숟가락에 멀건 죽을 떠서 입안 깊숙이 넣고 삼키라고 목을 쓰다듬으셨다. 그러면서 중얼거리셨다. 죽지 마라. 나랑 같이 살자. 누렁이도 그러고 싶었다. 죽을 넘기고 된장국밥도 훌떡훌떡 먹으면서. 캄캄한 밤중이었다.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다. 누렁이는 코앞에 있는 그릇에서 멀건 죽을 조금 핥아먹다가 정신을 잃었다. 새벽에 나온 할머니가 누렁이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안 되려나 보다. 아무래도 내 죄가 크지. 할머니가 누렁이를 쓰다듬었다. 그러고 나서 누렁이를 들어다 담 밖에 놓았다. 네가 집안에서 죽으면 환자한테 좋을 리 없어. 어쩌겠냐.
산 사람을 생각해야지. 미안하다. 할머니는 자루를 꺼내다가 누렁이를 덮어놓고 들어갔다. 누렁이는 할머니의 발소리를 느끼며 숨을 들이쉬었다. 차고 맑은 공기가 목구멍을 열고 배 속까지 시원하게 했다. 한참 뒤에 누렁이는 정신을 차리고 새벽 하늘에 밥그릇같이 떠있는 달을 볼 수 있었다. 까치우는 아침에 단편 모음집의 사파는 한국화를 전공한 이은천 화가가 그렸어요. 그런데 이미지를 너무 옛날 정서로 풀어내서 출간 당시에는 조금 당황했죠. 작업 과정에서 작가와 화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첫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감수성의 사파를 만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2019년에 까치우는 아침이 개정판으로 나오면서 표제가 마법에 걸린 방으로 바뀌었어요. 그림은 안경미 화가가 맡았고요. 오래된 책이 새로 나오면 구판본과 신판본을 비교하게 되는데 그게 꽤 재미있습니다. 색감이나 그림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 흐름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작품의 기록이 쌓이는 걸 느낄 수도 있죠. 저는 단편을 쓰는 게 장편을 쓰는 것보다 늘 어려워요. 해마다 단편을 쓰겠다고 계획은 합니다만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2023년에 해야 할 일 중에 단편 10개 쓰기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실천할 작정입니다. 아마 가능할 거예요.